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아니 지금 온 세상이 SK이토닉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가물가물 하시다고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투머치 토커 수석비서, 주식비서 로니가 대표님 머릿속에 아주 그냥 드릴로 뚫어서 각인시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월스트리트의 진짜 큰 손, 그 무섭다는 형님들이 왜 하필 이 회사를 콕 찍었는지, 근데 또 왜 한편에서는 이거 잘못 물면 이빨 다 나가는 독이 든 사과 아니냐고 수근거리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까지 싹 다 발라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월급값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표님, 딴 생각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집중! 자, 오늘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오늘 브리핑 끝날 때쯤엔 대표님이 친구분들 앞에서 SK이토닉스? 그거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어깨에 힘 좀 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도대체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름에 에너지 들어가니까 그냥 저기 대관령 목장에 있는 커다란 바람개비 돌리고 시골 논두렁에 태양광 패널 까는 회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랬으면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았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SK이터닉스가 그냥 바람개비, 그러니까 풍력발전기 만들어서 돌리는 회사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머릿속에서 제조업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삭제하시고 그 자리에 부동산 개번업이라는 6글자를 새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카페 창업에 비유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부터 우리는 명동 한복판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를 차리는 겁니다. 상상되시죠? 딱 3단계로 끝내드립니다. SK이터닉스는 바로 에너지 카페 사장님입니다. 첫 번째 단계, 목 좋은 자리를 찾아야죠. 유동인구 제일 많은 사거리 코너. 이게 바로 발전소 사업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불거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부동산 명당 자리를 찾는 개발 단계입니다. 그냥 땅만 찾는다고 끝이 아니죠. 구청, 시청, 온갖 관공소에 가서 저 여기서 카페 장사해도 될까요? 하고 허가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허가인데 솔직히 이게 제일 힘들고 짐 빠지는 일입니다. 옆집이랑 소음 문제, 일조권 문제로 싸워야 하고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보통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SK이터닉스는 이 과정을 아주 선수급으로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허가받은 그 땅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죠.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감성으로 아주 삐까뻔쩍하게 꾸미는 겁니다. 커피 머신도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으로 드리고요. 이게 바로 발전소 건물을 짓는 전문 용어로 EPC, 즉 설계, 조달, 시공이라는 과정입니다. 어렵죠? 그냥 카페 인테리어하고 기계 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브리프트입니다. 가게가 완성됐으면 뭘 해야 하죠? 그렇죠. 손님을 받아서 커피를 팔아야죠. 근데 우리는 길거리 손님은 안 받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 건물 삼성전자 본사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팀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팀장님, 저희 카페 커피 맛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매일 아침 전 직원 모닝커피는 무조건 저희 가게에서 사드세요. 대신 잔당 500원씩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즉 PPA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20년 동안 안정적인 고정 매출, 즉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죠. 그러면서 팀장님, 대신 커피 머신 관리비랑 청소비는 매달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카페 관리비, 즉 O&M 비용까지 꼬박꼬박 받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감이 확 오시죠? 그냥 커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을 지어서 20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는 부동산 임대업이랑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 회사는 풍력, 태양광 같은 기본 아메리카노 라떼 메뉴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라는 프리미엄 디저트 케이크, 그리고 ESS라는 에너지 저장 냉장 창고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찾고 개발, 건물을 짓고 EPC, 세를 주고 관리하는 OMMPPA,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해치우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땅 찾는 부동산, 건물 짓는 건설사,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다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SK이터닉스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올인원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비즈니스 모델이 기가 막히다는 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 속으로 이러시죠? 야, 로니야, 카페는 그럴싸한데 그래서 통장에 돈은 꽂히고 있는 거냐? 맨날 적자만 보는 거 아니야? 정확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을 못 벌면 말짱 꽝입니다.
지금부터 SK토닉스의 가계부를 제가 대표님 눈높이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대표님. 2025년 성적표입니다. 매출, 즉 이 회사가 1년 동안 판 총 금액이 3,856억 원. 작년보다 16%나 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 커피 원두값, 알바생 월급, 가게 월세 이런 거 다 떼고 순수하게 사장님 주머니에 남긴 돈이 530억 원인데 이게 작년보다 무려 40.8%나 폭증했습니다. 대표님, 이 성적표가 왜 대단하냐면요. 솔직히 이 회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돈은 언제 버냐 소리 듣던 학생이었어요. 좋은 일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죠. 부모님 같은 SK그룹한테 용돈 타쓰는 신세였달까요? 그런데 2025년에 드디어 알바에서 번 돈이 용돈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작년 대비 이익이 40%나 늘었다는 건 이제 용돈 안 주셔도 제 앞가림합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 먹는 하마에서 돈 버는 기계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아주 강력한 신호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즉 내년에 들어올 돈다발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대소온과 파주에서 짓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그러니까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1, 2호점에서 3,134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의성에 짓는 풍력발전소, 대관령 바람맛집 카페에서도 1,190억 원이 꽂힐 예정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또 어떻고요? 이건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 월세처럼 마진 좋은 반복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올 구멍에 사방에 뻥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자, 회사가 돈도 잘 벌기 시작했고 미래도 아주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동에서 카페 하나 성공시켰다고 만족할 수 없죠. 이제 강남, 홍대, 아니 뉴욕 맨해튼에도 지점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돈입니다, 돈.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같은 거대한 에너지 랜드마크를 지으려면 SK그룹의 돈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이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포식자 KKR입니다.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대표님, 60조 원이 감이 오십니까? 이게 바로 KKR이라는 회사가 기후, 환경 분야에 투자하려고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돈다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의 일부가 이제 SK 이터닉스로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 좀 잘 된다고 소문났는데 갑자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사장님, 제가 이 떡볶이집에 1조 원 투자해서 전 세계 프랜차이즈로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격입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KKR이 오기 전에는요, SK그룹 안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하고 SK 에코플랜트도 하고 약간 교통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죠. 그런데 KKR이 들어오면서 이걸 싹 다 모아서 어벤져스 팀처럼 올인원 파워하우스라는 괴물로 합치시켜버린 겁니다. SK그룹이라는 부모님 용돈만 바라보던 신세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긁어모으는 KKR의 글로벌 펀드를 뒷배로 두게 된 거고요. 이제 동네 골목대장이 아니라 아시아와 북미 시장까지 넘보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체급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대표님, 이걸 그냥 KKR이 SK 이터닉스를 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KKR과 SK그룹이 50대 50으로 돈을 모아서 거대한 연합군, 즉 조인트 벤처 JV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SK 이터닉스는 그 연합군의 최정예 특공대가 된 거고요. 이로써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정부 빼고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1위 민간 플레이어가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입니다. KKR이라는 세계 최강의 용병도 얻었겠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거대한 AI 혁명의 심장에 뜨거운 피, 즉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SK이터닉스의 새로운 미션이자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님.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하고 AI로 그림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입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은요, 그냥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 아니라 전기 먹는 고질라입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AI는 키워야겠는데 대체 이 많은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SK 이터닉스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첫째, 이 회사가 가진 연료전지라는 비밀 무기는요. 바람 불 때만, 해 뜰 때만 전기를 만드는 애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냅니다. AI 데이터 센터?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에 딱 맞는 맞춤형 전력이죠. 둘째,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이 울산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따냈습니다. 이건 그냥 동네 가게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한번 계약하면 기본이 20년입니다. 아까 카페비유 기억나시죠? 삼성전자의 20년짜리 커피 공급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님, 근데 세상 일이 다 좋기만 할까요? 제가 누굽니까? 깐깐하기로 소문난 주식비서 로니 아닙니까?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겉으로는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파티장 뒤편에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가 막히게 파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KKR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얻은 대가로 SK이터닉스는 아주 소중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뼈 때리는 팩트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KKR은 분명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수천억의 돈,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시너지. 누가 봐도 대단한 선멸보따리죠. 하지만 그 대가로 앗아간 게 있습니다. 바로 SK그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무한 책임 백지수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SK이터닉스가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망할 것 같으면 엄마 같은 SK그룹이 아이고 내 새끼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막아줄게 하면서 돈을 채워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가 냉정한 투자자 사모펀드 KKR로 바뀌었죠. 이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수익이 안 나면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든든했던 엄마가 떠나고 깐깐한 과외 선생님이 온 셈이죠. 이걸 어려운 금융용어로 노취업 효과라고 합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같은 겁니다. 대표님, 솔직히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면 은행에서 돈을 더 잘 빌려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이 SK이터닉스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이 회사 자체의 성적은 B+인데 뒤에 전교 1등 엄마 SK그룹이 버티고 있으니 A등급으로 올려주자. 이렇게 줬던 보너스 정수가 바로 노취업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교 1등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그럼 이제 보너스 점수는 빼야겠네? 하면서 신용등급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KKR이 인수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우리나라 대표 신용평가사 두 곳이 바로 빨간색 경고등을 쳤습니다. 주인 바뀌었네? 그럼 등급 다시 봐야겠다?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하향 검토 목록에 올려버린 겁니다. 대표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표님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3%였어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 정도만 내면 겠죠. 그런데 갑자기 신용평가사가 로니 비서가 대표님 곁을 떠났네요? 대표님 혼자서는 좀 불안한데? 이자 6%로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매달 내야 할 돈이 60만 원으로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SK이터닉스가 딱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억이 아니라 앞으로 조 단위로 돈을 더 빌려야 하는데 이자가 1%만 올라도 1년에 수백억을 더 내야 하는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KKR이 벌어다 줄 돈이 이자 갚는데 다 쓰일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이유죠.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미 갚아야 할 빚만 4,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한우의 해상풍력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조 단위의 돈을 더 빌려야 합니다. 아까 KKR이 60조 원 펀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건 저 멀리 있는 장밋빛 미래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4,500억 원의 빚과 앞으로 더 빌려야 할 수조 원의 돈,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자율 폭탄입니다. 화려한 날갯짓 뒤에 아주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되시죠? 한쪽에서는 KKR이라는 세계 최강의 용병을 데려와 공격력을 극대화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자 비용 상승이라는 강력한 수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와 대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짜릿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실 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딱 이 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용평가사들이 최종적으로 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심판의 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말이 많던 조단위 프로젝트, 신한우이 해상풍력발전소가 진짜 첫 삽을 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KKR이 정말 마법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싼 이자로 돈을 구해오는지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든든한 대기업 고객들과 추가 계약을 따내는지 이 네 가지가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올해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팍 오셨죠? 하지만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직접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요약본 저장해뒀습니다.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대표님.